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청산도 본문을 보기 전에 같이 이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자습서 있는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포스트잇 같은 데에 적어서 한번 같이 학습지에 붙여놓거나 또는 정리 노트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쓰기 할 때 이 부분의 개념을 보면은 글을 쓸 때 어떻게 쓸지 막막한 거야.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도 뭐 보고서 쓰기, 뭐 감상문 쓰기 이런 거 할 때 좀 막막해. 어떻게 쓰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단원입니다. 글을 쓸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 어떤 주제로 내가 글을 쓸까? 왜 이 글을 쓸까? 누구에게 쓸까? 어디다가 이걸 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내가 만약에 글을 써. 그럼 블로그라고 하는 공간은 홈페이지니까 영상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소리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진도 넣고. 근데 만약에 이 글을 학급 신문에다가 게시하고 싶어. 그러면 소리나 영상 같은 건 다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매체도 되게 중요해요. 글쓰기 과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거의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와. 심지어 수능 특강에도 실려있기 때문에 한 번 정확하게 외우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먼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자료 조사를 먼저 하는 게 내용 마련하기. 자료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디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구성을 짜는 내용 조직하기. 실제로 글을 쓰는 표현하기. 이때는 글쓰기 계획서인 개요가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청산도 부분에서 보면은 계획하기와 내용 마련하기 이제부터 조금 막히는데, 청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하기 단계였는데, 지우는 이 글의 주인공이었던 지우는 내용 마련, 조직, 표현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표현하기는 선생님이 이제 주는 학습지를 활용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학습지가 없다면 여기도 역시 같이 별표 치고 기억해두면 돼. 내용 마련하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자. 먼저 우리 지우 친구가 여기서 보면은 땡땡땡이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는데, 뭐였냐면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내가 막상 청산도를 소개하고 싶은데 청산도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관광 누리집 또는 여행 책자 이런 데서 자료를 막 찾아보게 된 거지. 그리고 청산도에 대해서 무엇을 소개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용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둘레길을 정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친구들이 여기서 보면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내용을 조직할 때는 어떤 순서로 제시를 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흐름을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작성을 했었죠. 개요를 작성을 했고, 개요 그리고 추가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어. 그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더 집어넣어야겠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뭐였냐면 까닭글, 소개, 까닭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었어.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목을 짓기가 좀 어려웠지만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글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죠. 사진 제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을 넣었고, 문단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또 비유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고민을 했었던 거지.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글자 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거나 웹페이지 링크, 우리가 이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그리고 마지막에 글 마무리에 대한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대해서는 여행을 권하면서 여러분도 청산도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글은 소개글이에요. 청산도 둘레길을 소개하는 소개글이었죠. 청산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었는데 독자가 자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준에 맞게 쉬운 어휘와 표현을 쓰고 있었고, 사진, 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어. 사진이나 지도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독자의 이해가 쉬워진다. 독자의 이해가
쉬워진다 라고 같이 써주세요. 질문하는 것 너무너무 많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질문하는 건 항상 관심, 흥미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는 구성과 내용과 핵심 요소를 같이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는 청산도를 소개해줬어.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궁금증도 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청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줬어. 청산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청산도의 이름의 뜻이 뭔지, 또 이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게 된 거죠. 근데 청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더 무엇을 넣을까 하면은 이제 둘레길, 슬로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그래서 슬로길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사실 오래 걸려. 4일이나 걸리죠. 화면 좀 작을 것 같아. 잠시만.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죠? 미안. 4일이 걸리지만 실제로 시간상 그렇게 좀 하기 힘들어. 그래서 자기는 145번 코스를 추천한다라고 해요. 145번 코스가 또 인기도 많다 그랬죠.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경어체,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느낌, 여러 대중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는 거죠. 또 신뢰성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슬롯길 지도,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출처. 우리 쓰기의 윤리에서 지도나 이렇게 그림 가지고 오면은 내가 직접 그린 게 아니면 출처 꼭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 그냥 퍼가면 절대 안 돼요. 슬롯길의 추천 코스 중간 2로 넘어가 볼까요? 슬롯길의 추천 코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느낌이 되살아나네요. 이렇게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느낌을 전달하니까 상대방도 좀 더 궁금해지고 그럴 수 있겠지. 소개하려고 하는 글씨를 상대적으로 더 큰 글씨를 집어넣어가지고 1번 코스는 4번 코스는 이런 식으로 글씨를 되게 크게 제시했어. 그리고 풍경의 사진도 같이 담았고,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는 설명과 함께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말했었죠? 이런 부분은 하이퍼링크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코스별 특징 1번 코스 자연의 경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는 거. 4번 코스는 울창한 나무 사이에 오솔길 덕분에 바다 위를 걷는 느낌. 5번 코스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방문을 권유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권유해요. 물음표로 권유합니다. 않을래요로. 그래서 방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음. 여기까지. 그리고 이 뒤에 참고 자료로 어디에서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지 출처까지 적었습니다. 근데 이 글이 한 번에 쭉 다 쓰인 그런 글이 아니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될까, 흥미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의 앞부분에 청산도 사진을 배치해야지 더 독자들이 이해가 쉽겠어. 문단을 바꿔야지 뭐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 학습이 되어야지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꼭 공부하세요. 추가로.